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23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그러니까 아마 딱 한 달 전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요일이죠. 나경원 의원 출마 결심을 굳혔다 그러면서 이제 좌장이 육선인 조경태 의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 것인가?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이 사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이냐, 아니면 관망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시점까지만 관망할 것이냐.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을 때 특정 시점까지 관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특정 시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 국민의힘이 알아서 대표 뽑아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현실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한동훈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12월에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 70 내지 80%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똑같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총선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훨씬 줄어든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성공하려면 윤석열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 이건 거의 모든 언론이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과연 총선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물음표를 쳐왔던 거죠. 제가 거기서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대를 섞어서 혹시 얘기하면 몰라도 중립적으로는 그걸 자신 있게 평가하기가 굉장히 자료가 빈약하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판정 기준이 없습니다. 정치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니까. 처음 해본다고 해서 반드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처음 해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이 미지수, 이걸 안고 출발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참패를 했다. 물론 그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고, 두 번째 책임 정도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 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7대3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윤한 갈등 이후에,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간의 이 지지층이 한 70 내지 80%가 겹쳤는데, 윤한 갈등을 겪으면 원래는 이 지지층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고유 지지층은 윤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바닥 수준에서 반등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보니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신상품인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게 어떤가. 이래서 남아있는 계층이 지금 한동훈 지지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대략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한 20, 3, 4, 4, 5% 요 정도가 남아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대략 한 40쯤 된다면 그 중에 일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아직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 거기에 플러스 약간 해서 한 20 몇 % 정도가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 요런 국면이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절반 이상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에는 이만큼 겹쳤다가 이것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한동훈 지지로 지금 옮겨간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이제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거 옮겨가 있고,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 그룹, 뭐 이쪽에서는 불안감,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의 불안감, 이게 다수입니다. 왜 다수냐?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동안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공천이나 이런 걸 하나씩 뜯어보면 잘못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여하튼 이걸 이쪽으로 갔으면 또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거 뭐 제가 총선 과정에서 얘기해봤자 어차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듣지도 않았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대단히 많았다. 그게 이제 한동훈 총선 참패 책임론 한 30% 이걸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과거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를. 그게 바로 작년 3월 김기현 현재 의원이죠. 의원을 대표로 만들었을 때 나경원 주저앉혔죠. 안철수 주저앉혔죠. 이번에도 그러면 친윤계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하고, 대통령실 지금 고위 관계자가 wait and see, 기다렸다가 see, 보자, 지켜본다 이런 뜻이죠. 지켜본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지금 2023년 작년처럼 뭔가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집권당 대표를 누구로 한동훈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럴 힘도 없고, 그래서 wait and see가 된다, 이런 거고요. 좀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3년 전에 비주류인 이준석이라는 젊은이, 40살도 안 된 젊은이가 대표를 맡았다. 그거는 전국 선거에서 연패한 국민의힘이 비상수단이라도 강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진다, 이런 절박감의 표현이었다. 물론 그것도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선전은 하겠지만 당선까지야 되겠나 싶었는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번 뒤집어 보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런 거 없죠. 왜? 이번에는 2년 9개월, 대선이 2년 9개월이나 남았고 아직 멀었습니다. 중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집권당입니다. 2021년 같은 위기의식이 국민의힘 지지층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거든요. 왜?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 힘들어질 가능성이 꽤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대가 이제 이재명이냐 아니면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이재명이면 뭐 좀 나아질 수 있는데, 이재명이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웃됐을 때, 그때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절박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불안감입니다. 그 전에 보면 2014년 전당대회는 바로 박근혜 정부 때인데 비박계라는 김무성 전 의원이 당권을 잡았죠. 그러다가 2016년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다시 친박계가 주류로 재등극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대통령, 집권당에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고 장악력이 떨어지면 비주류가 득세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장악력이 아주 높은 임기 초반에는 주류, 대통령과 직계들이 그 당을 장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빼고. 근데 임기 중반으로 가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비주류. 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 친윤계가 뚜렷하게 누구를 밀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낙마시킬 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웨이트앤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작년 전당대회처럼 무리해서 김기현을 대표로 만들려는 이런 움직임을 감히 꿈꿀 수조차 없는 형편이 돼버렸다.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이제 인위적인 노력은 포기하는 대신 한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당내에서 이 경쟁 관계에서 좀 밀려났으면 하는 희망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전략은 일단 초반 판세를 좀 보자. 그러니까 이번 23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뭐 나경원 의원 출마 선언하고 이제 거기에 또 윤상현 뭐 안철수 의원은 출마 포기했으니까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지금 그 출마를 검토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7월 초 정도까지 한번 초반 판세를 좀 보자. 초반 판세라는 게 결국은 뭐 보나마나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하자마자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원외대표의 한계 뭐 이런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거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 그래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력 이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조정 국면이 온다는 거죠. 아마 친윤계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럼 저의 판단은 어떠냐? 이 결정적인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지지층이라는 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야권 지지층이라는 게 한꺼번에 뭐 바뀌지 않습니다. 여간에서 저희들의 경험상 그런 걸 보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이상이 지금 한동훈을 대표로 대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마 그거 뭐 약간의 조정 빼놓고선 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윤계가 또 여러 사람을 출마시켜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 득표하는 걸 좀 막자. 아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성공할 수 있죠. 뭐 나경원, 윤상현, 그다음에 뭐 유승민 다 출마하고 한동훈까지 출마하면 한동훈이 과반 득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가죠. 그럼 7월 23일에서 결선 투표는 아마 7월 28일인가 뭐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비한 계열이 다 모여서 한번 결선 투표에서 뒤집어 보자 이러는데 제가 전망하기에는 초반 판세도 결국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 지지의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다른 사람의 매력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뒤집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은 어대한 분위기 속에서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재명 그때는 이제 8월 말에 연임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여전히 제가 미지수라고 남겨놓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수다. 그렇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겠다. 그건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갈 것인가. 뭐 절대 열세 아닙니까? 이거를 무작정 이재명 대표와 그냥 맞서서 이렇게 지난 총선 과정처럼 싸우고 비판하고 하면서 집권당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뭐 민생 위주로 차곡차곡 득점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한동훈 이제 만약에 신임 대표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제가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주변에 뭐 장동혁 의원이나 이 몇몇 참모들을 보면, 너무 좀 서생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안감 같은 거. 그리고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 이런 거라고 보시면 아마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